결혼식 티아라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왕실 가문에는 플래티넘과 다이아몬드 속에 굳건히 박힌 계승과 역사를 상징하는 신성한 유물이죠. 하지만 이 가족의 일원이 되는 신부가 감히 전통에 도전한다면 어떨까요? 그녀가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 소중한 보물을 자신에게 맞춰 재단하려 한다면 말입니다. 언론은 메건 마클의 우아한 모습을 칭송했지만 궁전의 마쿠에서는 그녀에 대한 인식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는 스캔들에 대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서식스 공작 부인이 메리 여왕의 티아라를 재단하면서 역사적인 중앙보석을 교체해달라고 주장했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오늘 우리는 사실이 끝나는 지점과 신화가 시작되는 지점을 명확히 파악할 것입니다. 과연 이 유물이 정말로 변경되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대가가 보석으로서, 역사로서, 그리고 어쩌면 개인적인 면에서 어떠했는지 이해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이 티아라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20세기 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시대는 대조의 시간이었습니다. 우아한 아르데코 스타일과 재즈, 급변하는 시대였지만 동시에 다가올 세계적인 격변의 전조로 어두워진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보석 패션은 이전 수십 년간의 화려하고 복잡한 장식을 거부하고 깔끔한 선, 엄격한 기하학적 형태, 그리고 기능적인 아름다움을 선호했습니다. 높고 위험 있는 왕관형 티아라 대신 이마에 거의 띠처럼 낮게 착용하여 대담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가볍고 섬세한 반도 티아라가 등장했죠.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영국 왕실 보석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할머니 테크의 메리 여왕이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보관자가 아니라 열정적인 수집가였으며 더 중요하게는 개혁가였습니다. 메리 여왕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탁월한 안목으로 오래된 보석들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새 시대와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녀에게 보물은 시간 속에 갇힌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유연한 창작의 재료였죠. 우리 티아라의 역사는 제작 훨씬 이전인 1893년에 시작됩니다. 당시 아직 테크의 마리아 공주였던 그녀는 미래의 조지 5세 국왕과 결혼합니다. 결혼 선물 중 하나로 링컨셔 백장령으로부터 중앙의 사파이어를 9개의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둘러싼 그 시대의 전형적인 보석인 멋진 브로치를 받게 됩니다. 거의 40년 동안 이 브로치는 그녀의 보석함 속에 자리하며 그 중요한 날의 기억을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1932년 메리 여왕은 결정을 내립니다. 시대가 변했고 감성적인 빅토리아 시대의 브로치는 새로운 더 현대적인 형태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그 구상은 대담하고 우아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티아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브로치를 그 중심부, 즉 모든 구성을 구축할 핵심 요소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이자 전통에 대한 존중과 새로움에 대한 개방의 상징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토록 섬세한 작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장인들만이 선택될 수 있었습니다. 그 임무는 최고의 품질과 흠잡을 데 없는 취향의 대명사인 주얼리 하우스 게러드에게 맡겨졌습니다. 1843년부터 공식 왕실 보석상이었던 게러드의 장인들은 역사적인 유물을 다루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여왕을 위해 단순한 유행 액세서리가 아니라 왕실 보물에 합당한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그 소유자들을 잊고 티아라 자체를 독립적인 예술 작품으로 바라봅시다. 우리 눈앞에는 아르데코 스타일의 정수이자 기하학적 순수함과 절제된 럭셔리에 대한 찬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웅장함으로 압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육중한 왕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유자의 아름다움을 가리지 않고 강조하기 위해 고안된 가볍고 거의 공기 같은 장신구입니다. 티아라의 바탕은 플래티넘으로 제작된 유연한 띠, 즉 반도입니다. 이 금속의 선택은 우연이 아닙니다. 20세기 초 차갑고 고귀한 광택, 견고함과 가벼움을 지닌 플래티넘은 상류층 보석 패션에서 금과 은을 확고히 대체했습니다. 플래티넘은 마치 돌 자체만 보이도록 녹아내리는 듯한 아주 얇은 테를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게러드의 장인들은 11개의 움직이는 섹션으로 반도를 조립했는데 이는 진정한 공학적 경이로움이었습니다. 덕분에 티아라는 머리 위에서 죽은 무게처럼 놓여있지 않고 마치 빛으로 짠 띠처럼 우아하게 머리를 감싸며 모든 움직임에 적응했습니다. 이 11개의 조각들은 각기 팝의 기법으로 오래된 방식으로 세공된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돌을 흩뿌린 것이 아니라 금속이 거의 보이지 않는 완전히 반짝이는 직물과도 같습니다. 보석 세공사들은 티아라를 끊임없는 불꽃의 흐름으로 바꾸어 각 보석이 빛을 받아들이고 반사하는 하나의 다이아몬드 강물이라는 환상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복잡한 기하학적 패턴, 타원형과 사각형 요소의 교대는 리듬과 깊이를 더하여 시선을 지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성의 핵심, 의미론적이며 시각적인 중심은 단연 1893년 브로치입니다. 이 브로치는 밴드의 중앙에 고정되어 있으며 탈착이 가능합니다. 이는 실용성 때문에 메리 여왕이 매우 좋아했던 변형 가능한 장신구입니다. 원래의 브로치는 크고 짙푸른 사파이어를 9개의 웅장한 다이아몬드가 후광처럼 둘러싼 형태였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차가운 불꽃과 사파이어의 벨벳 같은 깊이의 대비는 강력한 극적인 효과를 창출하며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잠시 여러분이 그것을 손에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즐겁고 느껴지는 그러나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 즉 역사와 고귀한 금속의 무게를 느낄 것입니다. 그것을 만지면 플래티넘의 차가움과 잘 닦인 면의 부드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빛에 비추어 보면 수천 개의 얼음 같은 스파크가 터져 나오고 오직 그 중심에서만 단 하나의 신비로운 푸른 불꽃이 타오를 것입니다. 이 장신구는 밝은 낮의 빛이 아니라 무도회장의 촛불과 전등의 깜빡임 속에서 그 마법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석과 금속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 빛, 그림자의 완벽하게 균형 잡힌 교향곡입니다. 테크의 메리 여왕의 티아라는 그 시대, 즉 우아함, 대담한 디자인 결정, 그리고 현재의 직물에 엮어 넣을 수 있고 또 엮어야 할 과거에 대한 깊은 존중의 시대에 대한 기념비입니다. 예상과는 달리 티아라의 첫 공개는 모든 신문이 대서특필할 만큼 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 데뷔는 조용하고 거의 사적인 것이었으며 여기에 특별한 매력과 동시에 그만의 드라마가 담겨 있었습니다. 1930년대 메리 여왕의 보석함은 진정 반짝임의 바다와 같았습니다. 러시아 혁명과 유럽의 경제적 혼란 이후 전복된 왕조들의 보물들이 시장에 쏟아져 들어왔고 여왕은 통찰력과 기회를 이용해 유명한 러시아 황실 티아라를 포함한 진정 전설적인 보석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웅장하고 비극적인 역사로 물든 걸작들 사이에서 새롭고 간결한 반도 티아라는 너무 겸손하고 절제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우아한 기하학적 형태와 차가운 반짝임은 로마노프가의 다이아몬드와 진주의 우렁찬 합창 속에서 정교한 속삭임에 불과했습니다. 메리 여왕은 게러드 보석상 장인들의 흠잡을 데 없는 취향과 솜씨를 분명히 높이 평가했지만 영국 제국의 모든 권력과 불변성을 보여주어야 하는 공식 국빈 만찬에서는 더 인상적이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왕관을 선택했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티아라는 그녀의 대중적인 외출을 위한 선호하는 보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개인적인 보물, 즉 지나친 화려함 없이 우아함을 원할 때의 가족 만찬이나 비공식적인 저녁 식사를 위한 장신구였습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이 이 장신구를 착용한 사진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승리는 시종들의 열광적인 시선과 카메라 플래시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가 구상했던 것, 즉 시대 정신의 완벽한 구현이자 현대적이면서도 영원한 것을 얻었다는 소유주의 개인적인 만족 속에 있었습니다. 이 티아라는 여왕의 다른 면, 즉 위압적인 여제가 아닌 섬세하고 진보적인 취향을 가진 선의 순수함과 기능적인 디자인을 높이 평가하는 여성의 모습을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지위의 상징이 아니라 그녀의 스타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장신구는 소유주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았지만 동시대인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이 걸작은 오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잊힌 것은 아니었지만 그저 왕실 보관소에 자리 잡고 더 유명하고 거대한 보물들에게 무대를 내주었을 뿐입니다. 그 전성기, 즉 진정으로 귀를 울리는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티아라는 마치 자신의 때와 거의 100년 후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에 선보일 자신의 여주인공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86년, 거의 100년 가까이 이 티아라는 왕실 보관소의 벨벳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메리 여왕으로부터 며느리인 엘리자베스 왕대비에게, 그리고 다시 딸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물려졌지만 단 한 번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플래티넘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때를 기다렸고 마침내 2018년 세계가 해리 왕자와 미국 배우 메건 마클의 결혼식을 준비할 때 그때가 도래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반도 티아라에게 진정한 황금기가 되었습니다. 왕실 신부를 위한 장신구 선택은 단순히 미학적인 문제를 넘어 항상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선택은 바로 이 잊힌 듯했던 유물에 떨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직접 내린 이 결정은 천재적인 통찰력의 행동이었습니다. 언론이 메건이 더 화려하고 눈에 띄는 에메랄드 왕관을 원한다는 소문을 보도하는 동안 여왕은 그녀에게 부를 과시하는 시끄러운 선언이 아니라 흠잡을 데 없는 취향과 깊은 역사 이해에 대한 세련된 속삭임과 같은 장신구를 제안했습니다. 마침내 2018년 5월 19일 그날이 왔습니다. 메건 마클이 윈저의 성 조지 예배당에서 자동차에서 내리는 순간 세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지방시에 간결하고 거의 금욕적인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이 깨끗한 캔버스 위에서 티아라는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빛났습니다. 옷과 다투지 않고 그것을 완성하며 전체적인 모습의 마지막 완벽한 화음이 되었습니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에 고정된 티아라는 영연방 53개국의 상징꽃으로 수놓인 5m 길이의 베일을 고정했습니다. 이 순간 티아라는 단순한 장신구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시대와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현 국왕의 할머니를 위해 만들어진 유물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군주국 중 하나에 입성하는 혼혈 미국 여배우의 머리를 장식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엄격하고 현대적이었던 아르데코 스타일의 디자인은 현대적이고 독립적이며 규칙을 바꾸는 여성인 메건 자신의 이미지와 놀랍도록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중계를 시청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티아라는 여러 개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즉시 메건 마클의 웨딩 티아라가 되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유물에서 21세기 가장 많이 논의된 결혼식 중 하나의 상징적인 아이콘으로 변모했습니다. 메건이 늘 착용할 행운의 부적은 아니었지만 영국 왕실 역사상 그녀의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보석 명함이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외출이었지만 그 외출은 너무나 강력하여 그녀와 티아라를 패션과 역사의 연대기에 영원히 각인시켰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의 빛나는 모습은 대중을 위해 정성껏 꾸며진 외피일 뿐입니다. 그러나 왕실의 막후, 궁전 복도의 고요함 속에서 이 티아라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어둡고 스캔들 같은 면을 드러냈습니다. 언론의 티아라 게이트로 알려진 이 이야기는 메건이 재단으로 가기 훨씬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부부와 가까운 소식통과 해리 왕자 자신의 회고록에 따르면 메리 여왕의 티아라 선택은 처음도 아니었고 자발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메건 마클이 커다란 에메랄드가 박힌 멋진 코코시닉 티아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궁전에서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영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된 정치적 관계 때문이었고 티아라에는 분명한 러시아적 모티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건에게 이것은 첫 번째 상처였고 몇 달 후 여왕의 손녀인 유젠이 공주가 아무런 이해 없이 같은 티아라를 자신의 결혼식에 착용했을 때 더욱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더 대담한 또 다른 전설에 따르면 메건이 전설적인 블라디미르 티아라, 즉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폐하가 가장 아끼던 장신구 중 하나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소문에 의하면 대답은 공손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영국 왕자의 신부는 로마노프 가문의 비극적인 역사와 얽힌 유물이 아닌 영국 왕실의 보물을 착용하고 결혼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인지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점증하는 갈등에 대한 소문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이 유물의 역사에 드리워진 가장 큰 춤은, 가장 대담한 그림자는 티아라 선택 문제가 아니라 감히 유물을 변형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메건이 새하얀 웨딩드레스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 여왕 폐하로부터 중앙 브로치에 박힌 역사적인 사파이어를 왕실 소장품 중 큰 다이아몬드로 일시적으로 교체할 허락을 받았다는 끈질긴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은 전혀 없었지만 보석 전문가들은 현미경으로 결혼식 사진을 면밀히 분석하며 여전히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메리 여왕을 위해 제작된 역사적 유물, 즉 귀한 유물이 새로운 왕실 며느리의 변덕 때문에 변경될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는 많은 이들에게 전례 없는 무례함으로 비쳤습니다. 이처럼 뒤얽힌 소문과 예상되는 갈등은 가장 불길한 신화를 낳았습니다. 즉, 요구와 변덕에 지친 여왕이 분노하여 결혼식 이후 메건에게 티아라 착용을 암묵적으로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용하지만 웅변적인 처벌로 그녀에게 왕실 소속의 가장 중요한 상징 중 하나를 박탈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나 대개 그렇듯이 진실은 훨씬 더 평범하고 현실적인 것으로 드러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메건이 왕실의 의무를 수행한 짧은 기간과 이후 서식스 부부의 미국행은 티아라가 가장 공식적인 국가 행사에서만 착용하는 장신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녀가 티아라를 착용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리 없듯이 이러한 속삭임과 논쟁, 스캔들은 이 티아라의 역사에 영원히 자리 잡아 단순한 장신구를 넘어 문화적 충돌과 이루지 못한 희망의 상징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의 눈부신 모습은 대중을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왕실의 무대 뒤편, 고요한 궁전 복도 속에서 이 티아라의 역사는 어둡고 스캔들 가득한 면모를 드러냈고, 이는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뒤흔들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티아라 게이트로 알려진 이 이야기는 메건이 결혼식 재단으로 향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왕실 부부와 가까운 소식통, 그리고 해리 왕자 자신의 회고록에 따르면 메리 여왕의 티아라 선택은 첫 번째 선택도 아니었고 자발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애초 메건 마클은 커다란 에메랄드가 박힌 눈부신 코코시니크 티아라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왕실에 의해 제지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영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된 정치적 관계였으며 해당 티아라가 명백한 러시아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메건에게 이는 첫 번째 상처로 다가왔고, 몇 개월 뒤 여왕의 손녀인 유제니 공주가 이 티아라를 아무런 이해 없이 자신의 결혼식에 착용했을 때 그 상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더 대담한 또 다른 전설에 따르면 메건이 전설적인 블라디미르 티아라, 즉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폐하가 가장 아끼던 장신구 중 하나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소문에 의하면 대답은 공손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영국 왕자의 신부는 로마노프 가문의 비극적인 역사와 얽힌 유물이 아닌 영국 왕실의 보물을 착용하고 결혼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인지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점증하는 갈등에 대한 소문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이 유물의 역사에 드리워진 가장 큰 춤은, 가장 대담한 그림자는 티아라 선택 문제가 아니라 감히 유물을 변형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메건이 새하얀 웨딩드레스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 여왕 폐하로부터 중앙 브로치에 박힌 역사적인 사파이어를 왕실 소장품 중 큰 다이아몬드로 일시적으로 교체할 허락을 받았다는 끈질긴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은 전혀 없었지만
보석 전문가들은 현미경으로 결혼식 사진을 면밀히 분석하며 여전히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메리 여왕을 위해 제작된 역사적 유물, 즉 귀한 유물이 새로운 왕실 며느리의 변덕 때문에 변경될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는 많은 이들에게 전례 없는 무례함으로 비쳤습니다. 이처럼 뒤얽힌 소문과 예상되는 갈등은 가장 불길한 신화를 낳았습니다. 즉, 요구와 변덕에 지친 여왕이 분노하여 결혼식 이후 메건에게 티아라 착용을 암묵적으로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용하지만 웅변적인 처벌로 그녀에게 왕실 소속의 가장 중요한 상징 중 하나를 박탈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흔히 그렇듯 진실은 훨씬 더 평범하고 현실적인 것으로 밝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메건이 왕실 의무를 수행한 짧은 기간과 이어진 서식스 부부의 미국행으로 인해 티아라 착용의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티아라는 오직 가장 공식적인 국가 행사에서만 착용되는 장신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니 땐 굴뚝에 영이 난리 없듯이 이러한 속삭임과 논쟁, 스캔들은 이 티아라의 역사에 영원히 자리 잡아 단순한 장신구를 넘어 문화적 충돌과 이루지 못한 희망의 상징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메건 마클의 손에 들려있던 이 티아라의 시대는 눈부시게 빛났지만 그만큼이나 덧없이 짧았습니다. 그 끝은 요란한 경매나 성대한 상속으로 장식되지 않았습니다. 대중에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현대 왕실 역사상 가장 극적인 단절 중 하나, 즉 서식스 공작 부부가 공식적인 의무에서 물러나기로 한 결정의 필연적인 결과였던 것입니다. 메게우시트로 알려진 이 순간은 메건을 왕실의 보물창고에서 영원히 분리하는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티아라가 다시 보관소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한 물류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징으로 가득 찬 행위였습니다. 결혼식 날 새로운 공작 부인을 수백 년의 군주제 역사와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던 장신구는 이제는 단절된 관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작별의 분위기에는 아름다운 물건과의 이별에서 오는 슬픔보다는 이루지 못한 희망과 온 세상이 숨죽이며 지켜봤던 동화의 끝에서 오는 쓰라림이 더욱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유일하고도 화려했던 한 번의 외출 이후 티아라는 다시금 익숙한 그림자 속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버킹엄 궁전에 철저히 보호되는 보관소로 되돌아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던 장신구에서 왕실 보석 목록의 단순한 재고 번호로 다시 변모했습니다. 한동안 언론에서는 메건이 유물을 미국으로 가져가 팔아버릴 생각이었다는 터무니없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티아라는 개인적인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에서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실의 보물은 개인이 아닌 기관에 속하며 그 운명은 가장 엄격한 규정을 따릅니다. 그렇게 짧지만 빛나는 한 장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왕실 보관소의 문이 닫히고 메리 여왕의 반도 티아라는 다시 벨벳의 침묵 속에 다른 유물들과 나란히 서서 다음번 세계 무대 등장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티아라에게는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게는 서식스 공작 부인의 현역 왕실 구성원으로서의 시대가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게 끝났음을 묵묵히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 티아라가 보관소의 어둠 속으로 돌아갔지만 그 진정한 두 번째 탄생은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티아라는 다시 무대에 올랐지만 박물관 진열장의 벨벳 쿠션 위가 아니라 수십억 사람들의 집단 기억 속 디지털 불멸의 존재로 말입니다. 2018년 결혼식은 티아라에게 단순한 데뷔가 아니라 이후로는 더 이상 단순한 역사적 장신구가 아닌 문화적 현상으로 변모하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티아라의 본질은 완전히 재해석되었습니다. 그날까지 티아라는 소수의 역사가와 보석 전문가들에게만 알려진 1932년 메리 여왕의 반도 티아라라는 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로는 영원히 메건 마클의 웨딩 티아라가 되었습니다. 티아라의 새로운 해석은 마지막 착용자의 인격과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티아라를 보면 세상은 아르데코 양식의 우아함뿐만 아니라 사랑, 전통과의 단절, 스캔들, 그리고 희망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티아라는 현대사의 모든 반향을 흡수하여 그 모든 것을 침묵하는 다이아몬드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티아라의 가치를 넘볼 수 없는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캐럿이나 백금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티아라의 역사적 가치는 수십 배 상승했습니다. 이제 이 티아라는 그저 조지 5세 시대의 유물이 아닙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폐하의 통치 역사에서 핵심적인 유물이자 영국 군주제 현대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기 중 하나의 상징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미래의 경매든 월리스 심프슨이나 다이애나 공주의 보물 경매에 버금가는 열풍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러한 열풍은 티아라가 현재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증폭됩니다. 티아라의 두 번째 탄생은 바로 전설의 탄생이며 원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드물수록 그 전설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티아라는 글로벌 문화 유전자의 일부가 되었으며 복잡한 결말을 가진 현대판 동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티아라의 다음 등장을 숨죽이며 기다립니다. 과연 누가 어떤 계기로 다음번에 이 티아라를 감히 착용할까요? 그것이 화해의 신호가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질서의 최종 확인이 될까요? 이 티아라의 미래의 모든 등장은 이제 현미경 아래에서 면밀히 관찰될 것이며 메건 마클의 유일한 그 순간과 비교될 것입니다. 티아라의 극적인 재등장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는 세계사의 무대에서 아직 결말이 쓰이지 않은 한 편의 연극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메리 여왕의 반도 티아라는 그 격에 맞는 보물이 있어야 할 곳, 즉 영국 군주제의 가장 성스러운 곳, 시간이 멈춘 듯한 엄중하게 보호되는 보관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티아라는 주요 대관식 보물처럼 런던 타워에 전시되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어떤 공공박물관 컬렉션의 일부도 아닙니다. 이 티아라는 군주에게서 다음 군주에게로 전해지는 왕의 개인 소장품에 속합니다. 티아라의 수호자는 바로 영국 왕실의 영원한 세월 그 자체입니다. 티아라의 위상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화려했던 전성기를 겪으며 티아라는 우아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액세서리에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역사적 유물로 변모하는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이 티아라는 미래의 신부나 공주가 특별한 행사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티아라의 역사는 너무나도 시끄러웠고 너무나도 상징적이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이 티아라를 착용하는 순간 즉시 비교와 해석의 눈사태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티아라는 아르데코 시대뿐만 아니라 서식스 부부 시대의 일종의 유물이 되었고 이 흔적은 영원히 티아라와 함께할 것입니다. 티아라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려는 시도는 거의 무의미합니다. 어떤 재정적 평가도 티아라의 진정한 의미에 비하면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티아라의 가격은 여러 수준에서 형성됩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 가치입니다. 최고급 플래티넘, 흠없는 순도의 다이아몬드, 그리고 게러드 주얼리 하우스의 숙련된 장인 정신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이자 더 중요한 수준은 티아라의 왕실 유래입니다. 메리 여왕을 위해 제작되었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폐하가 소유했다는 사실이 그 가치를 더합니다. 하지만 티아라의 가치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티아라의 최근 역사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은 사건 중 하나인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의 결혼식과의 연결은 티아라의 문화적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티아라는 상징이 되었으며 이 정도 규모의 상징에 대해서는 세계 경매에서 시장 논리를 초월하는 금액이 지불됩니다. 오늘날 티아라는 과장 없이 영국 왕실 소장품 중 역사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장신구 중 하나입니다.